가족이라도 아픈 사람 오랫동안 병간호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치매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병입니다. 치매에 걸리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정말 힘드시지만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간병하기 쉽지 않은 병이 바로 치매니까요. 통계적으로 85세 이상 인구의 30%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항우울제 사용은 10년간 무려 3배가 되었습니다. 5살에서 8살 아이의 8.7%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 ADHD라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치매와 우울증, ADHD는 모두 뇌와 관련된 질병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ADHD, 우울증, 치매, 이렇게 고쳐라 입니다. 몸을 바로잡아야 마음을 고칠 수 있다. 몸은 우리의 뇌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몸의 영양 상태나 호르몬 불균형, 음식 알레르기, 독소, 그리고 소화, 면역, 신진대사의 불균형은 우리의 기분과 행동, 주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신경 과민일 때, 혹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지어 공황 발작을 일으키려 할 때 콜라 한 캔이나 머핀 한 조각을 먹었더니 즉시 증상이 호전된 적은 없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때 왜 불안했던 걸까? 바로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체내 혈당량이 급감하면 우리 몸은 크게 해롭지 않은 자극에조차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인 것처럼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뇌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법. 뇌는 신체 중 가장 예민한 기관으로 외부의 공격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니 당신의 뇌를 공격하는 일은 그만두라. 사람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는 것이 뇌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밤에 잠을 몇 시간 덜 자거나 콜라 한 캔, 스타벅스 그랜드 라떼를 한 잔 마시는 것이 뇌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모른다. 이제 당신의 뇌를 구하라. 무엇이 뇌에 해를 입히고 무엇이 뇌를 살리는지 알아야 한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식단에서 제거해야 하는 2가지 독소 음식이 있다. 바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과 당과 정제 탄수화물이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일반 설탕보다 더 단맛을 내는 당으로 식욕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일반 설탕보다 비만 위험도 더 높인다. 또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며 이에 따라 당뇨나 뇌염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콜라, 초코바, 요구르트, 칠면조 슬라이스, 빵, 샐러드 드레싱, 심지어 케첩에도 이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간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뇌에 해로운 이유는 뇌염증이나 강한 중독성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설탕은 체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소모한다. 대신 아무것도 만들어주지 않는다. 설탕 소비가 지나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신장애를 일으킨다. IQ가 낮아지고 불안, 공격적 행동, 과잉 행동, 우울, 섭식장애, 피로, 학습장애, 월경전 증후군 등을 일으킨다. 설탕은 뇌를 굳게 만든다. 딱딱한 빵이나 바삭바삭한 치킨 튀김옷을 떠올려보라. 이런 음식에 포함된 당은 단백질과 반응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침전물을 생성시킨다. 이 딱딱한 당 단백질은 뇌를 망치는 주범으로 치매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세포와 조직에 해를 입힌다. 다음은 트랜스 지방과 경화 지방이다. 트랜스 지방은 가공식품, 굽거나 튀긴 음식, 마가린,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있다. ADHD 아동에서부터 우울증, 성인 치매 등의 유발원이 되며 그 과정에서 세포를 해치고 염증을 키우며 정상적인 뇌 기능을 방해한다. 그 다음은 생활 습관이다. 수면 부족은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킨다. 코티솔은 기분과 기억을 담당하는 중추인 해마의 뇌세포를 파괴한다. 잠은 이를 방해하는 성가신 사치품이 아니라 신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다. 다음은 독성 화학물질이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뇌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1900년 이후 8만 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우리 사회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중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것은 불과 550개에 지나지 않는다. 미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매년 113만 톤이 넘는 독성 화학물질이 대규모 공장시설에서 배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독성 연구는 한 번에 하나씩만 진행된다. 그러나 우리는 수백 개의 독소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들 대부분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 밖에 우리가 먹는 음식과 세척액, 살충제 등 각종 생활용품에서도 독소가 발견되는데 이들은 모두 우리 신체에 독소 부담을 가중시킨다. 우리는 독소의 바다에 살고 있다. 식품 첨가물은 또 어떤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첨가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은 3,500가지가 넘는다. 그중 3,000가지 이상이 보통의 가정에서 발견된다. 이것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생활 환경에 따라 이것들 중 일부 혹은 전부에 노출될 수 있다. 사람들은 매년 엄청난 양의 호르몬, 항생제, 식품 화학물, 첨가제, 인공 감미료, MSG를 소비한다. 이 독성 물질들은 모두 뇌에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곰팡이 독소다. 곰팡이 노출도 뇌에 위험을 가한다. 나는 가정과 직장의 곰팡이 독소 때문에 뇌 기능 부전이 있는 환자를 많이 보았다. 곰팡이 때문에 일어나는 신체 증상을 병든 건물 증후군이라고 한다. 곰팡이 독소는 신경 손상을 일으키고 신체가 자기 신경과 뇌 조직에 대해 자가 면역이나 자가 항체 반응을 일으키도록 한다. 환경 건강 논문집에서 과학자들은 실내 곰팡이 독소에 노출된 100명의 환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곰팡이 독소에 노출된 사람 중 80% 이상에서 면역계 이상이 확인되었고 64%가 숨을 새근거리는 등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70%가 눈을 감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발가락으로 서 있지 못하며 단기 기억 상실 등 심각한 뇌 손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곰팡이 독소에 노출된 사람 모두가 심장 박동과 호흡 같은 생명의 기본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86%가 뇌 스캔 영상에 이상이 있었으며 전원, 그러니까 100%의 사람이 뇌 기능의 객관적 신경심리학 테스트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당신이 곰팡이 독소에 노출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의 뇌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이 있다. 이 독소들은 음식, 물, 공기, 약, 화학약품, 금속, 곰팡이, 전자기 방출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위협한다. 각자가 내리는 선택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식단을 개선하고 독소 노출을 줄이며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뇌 손상을 치료할 수 있다. 우울증, 불안, 양극성 장애, 자폐, 알츠하이머병, ADHD 같은 정신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 영양 상태를 최적화하라. 책에서는 그 방법 중 하나로 오메가3를 소개하고 있다. 오메가3 지방은 유전자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계를 조절하며 신진대사를 개선하는 것 외에 우리 몸에 있는 100쪽의 세포 각각의 세포막에서 핵심적인 성분이다. 이것들이 부족하면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볼티모어 노화 종족 관찰 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35%의 사람이 엽산이 부족했으며 이들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60% 높았다.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는 노인들에게 15mg의 엽산을 투여하자 기억력의 현저한 개선이 확인되었다. 미국 임상영양 저널의 10여 년에 걸친 연구에서 의사들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비타민 12 부족이 인지력 퇴화와 급속한 진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결핍이 있는데 어떤 비타민일까? 이 비타민 결핍증은 제대로 진단도 내려지지 않은 채 우울증, 치매, 암, 다발성 경화증, 섬유 근육통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만성근육통, 뼈 손실의 원인이 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비타민은 무엇일까? 만약 당신이 비타민 D라고 생각했다면 정답이다. 지난 5년간 내 환자들 대부분의 비타민 D 수치를 체크했는데 그 결과에 나는 무척 놀랐다. 거의 모두가 비타민 D 부족이었다. 실제로 이들의 비타민 D 수치를 정상으로 회복시키자 증상이 몰라보게 호전되었다. 모든 영양소가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비타민 D 결핍은 많은 의사와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주요 증상으로 우울증, 치매, 높은 사망률, 자폐증 등과 관련이 있다.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은 환자들에게 우울증이 더 많았고 치매와 인지 기능의 객관적 테스트에서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 태아의 자궁 내 뇌 발달을 연구한 결과 비타민 D 결핍이 신생아의 자폐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D는 정상적인 뇌 발달에 반드시 필요하며 자폐증에 흔히 보이는 뇌의 염증을 줄여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문제다. 사람들은 이제 고등어, 청어 같은 기름진 생선과 몇 안 되는 천연 비타민 D의 보고인 대구 간류를 먹지 않는다. 그 밖에 햇볕도 중요하다. 사실 비타민 D 필요량의 80에서 100%는 햇볕으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대개 실내에서 거주하고 일한다. 다음은 마그네슘이다. 인간의 영양에 필수적인 미네랄은 18개가 넘는다. 이 미네랄들은 비타민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며 신체 효소에 작용을 돕는다. 미네랄은 뼈를 만드는데, 혈액세포를 만드는데, 그리고 신경계에 필요하다. 모두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뇌 기능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 바로 마그네슘과 아연, 셀레늄이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사망률이 2배로 높아진다는 사실은 집중관리의학 저널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행한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질병의 종류는 무척 많은데 마그네슘 보충제를 통해 쉽게 치료할 수 있다.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증상은 3,500가지가 넘는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마그네슘이 전혀 없는 음식, 그러니까 백색 밀가루, 육류, 유제품 등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을 먹고 있다. 더욱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것이 마그네슘 수치를 떨어뜨린다. 실제로 코보소에서 시행한 한 연구에서 만성적인 전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소변을 검사했더니 마그네슘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었다. 몸속 염증을 제거하라. 염증은 감염, 독소, 외부 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시스템이다. 외부 위협을 감지하면 우리 몸은 백혈구와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물질을 동원해 침입자에 맞서 싸운다. 이런 점에서 염증이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면역계의 자연스러운 균형이 파괴되면 면역계는 만성 경보 상태에 돌입해 우리 몸 전체의 염증에 불을 피운다. 이렇게 되면 원래 자기 몸을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는 면역계가 자기 신체 조직과 세포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심장에서 발생하면 심장병을, 지방세포에서 일어나면 비만을, 그리고 몸 전체에서 일어나면 암을 일으킨다. 또 눈에서 일어나면 시력 상실을 일으키고 뇌로 번지면 우울, 치매, 자폐, ADHD, 건망증, 기타 무수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 염증 과정은 염증 질환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라도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일어날 수 있다. 심각한 염증이 뇌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이해하기 위해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3가지 질환을 살펴보자. 바로 자폐증과 우울증, 알츠하이머 병이다. 이 질환에서 염증의 역할을 이해하면 뇌 기능의 모든 문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치료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염증은 모든 질환에서 관찰되는 발병 요인이지만 특히 뇌와 노화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설탕,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산, 스트레스, 운동 부족, 자가면역 질환, 비만, 당뇨, 비타민 결핍, 대장염 등이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그러나 치매 위험을 낮출 목적으로 항염증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 항염증제 복용으로 인한 장내 출혈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중 1만 6천 명이 사망한다. 알츠하이머병은 생활습관이나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생기는 질환이다. 몸속 독소를 해독하라. 오늘날 음식과 독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19세기 이후 우리의 음식 공급망에 들어온 엄청난 양의 독성 화학 물질로 식품의 영양적 가치는 크게 훼손되었다. 1800년대 이래 8만 개 이상의 새로운 그리고 대부분 검증받지 않은 화학 물질이 우리 곁에 나타났다. 이것들은 단지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용 세제에서부터 플라스틱 식기, 플라스틱 통의 PVC 가소제나 비스페놀 A, 심지어 수돗물에서도 발견된다. 독소와 치매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치매는 인지기능, 언어, 주의, 기억, 성격, 출현 등에 영향을 주는 뇌 질환이다. 심한 경우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을 하지 않기도 한다. 진행성 질환인 치매는 독성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요양원 입원을 몇 달 늦추는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독성 약물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치매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65세 인구의 10%, 75세 인구의 25%, 85세 인구의 50%가 치매 일종인 알츠하이머 병을 겪고 있으며 해마다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사회적 경비를 소비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향후 몇십 년 내에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3배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알츠하이머병은 사망 원인 중 7위를 기록했다. 개인적인 유전적 특성이 건강 혹은 질병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유전자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많다. 음식, 비타민과 미네랄, 독소, 알레르기 물질, 감염, 스트레스, 수면, 운동처럼 파킨슨 병을 일으키는 독성 화학 물질. 파킨슨 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도 연간 230억 달러에 이른다.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193쌍의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한 결과 유전적 요인이 파킨슨병의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수년간 나의 비교적 소수의 환자 집단에서도 파킨슨병 환자와 독소 사이의 관련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파킨슨병에 걸린 내 환자들은 모두가 확실하고 심각한 독소 노출 상태에 있었다. 포도에 고농축 살충제를 뿌리던 어느 포도 농장 주인은 빠르게 진행되는 파킨슨병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다. 51살부터 손떨림이 있었던 어느 여성 환자는 입속에 치아 충전제가 가득했다. 독소에 노출되면 질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살충제, 주변 농장 폐수가 흘러들어간 우물물, 제초제, 공장, 채석장 등 파킨슨병은 단지 걸음이 느리고 손이 떨리며 표정이 굳어지는 문제만은 아니다. 파킨슨병은 우울증, 치매, 환각, 정신병 등과 함께 온다. 이 모든 것이 또한 독소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ADHD, 우울증, 치매 이렇게 고쳐라에서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비해 생활 수준은 나아졌지만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요즘에는 10명 중 1명이 항우울제를 먹고 치매 인구도 2050년에는 1600만 명에 이르게 되는 시대입니다. 자폐 아이들도 지난 10년간 11배나 늘었다고 하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매와 우울증, 그리고 ADHD로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저도 가까운 친척이 ADHD로 힘든 유년기를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요양병원에서 연세 많은 치매 어르신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답은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고 치료를 제때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죠. 저자의 말 맞다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선 몸부터 바꿔야 해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선 몇 가지 파트에 대한 이야기밖에 하지 못했지만 이 분야에서 권위 있는 의사가 쓴 책인 만큼 꼭 구매해 종이책으로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도 아픈 사람 오랫동안 병간호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치매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병입니다. 치매에 걸리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정말 힘드시지만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간병하기 쉽지 않은 병이 바로 치매니까요. 통계적으로 85세 이상 인구의 30%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항우울제 사용은 10년간 무려 3배가 되었습니다. 5살에서 8살 아이의 8.7%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 ADHD라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치매와 우울증, ADHD는 모두 뇌와 관련된 질병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ADHD, 우울증, 치매, 이렇게 고쳐라 입니다. 지은이는 마크 하이먼, 펴낸 곳은 정말 중요한인데요. 저자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마크 하이먼은 기능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의사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로 15차례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책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몸을 바로잡아야 마음을 고칠 수 있다. 몸은 우리의 뇌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몸의 영양 상태나 호르몬 불균형, 음식 알레르기, 독소, 그리고 소화, 면역, 신진대사의 불균형은 우리의 기분과 행동, 주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신경 과민일 때, 혹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지어 공황 발작을 일으키려 할 때 콜라 한 캔이나 머핀 한 조각을 먹었더니 즉시 증상이 호전된 적은 없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때 왜 불안했던 걸까? 바로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체내 혈당량이 급감하면 우리 몸은 크게 해롭지 않은 자극에조차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인 것처럼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뇌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법. 뇌는 신체 중 가장 예민한 기관으로 외부의 공격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니 당신의 뇌를 공격하는 일은 그만두라. 사람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는 것이 뇌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밤에 잠을 몇 시간 덜 자거나 콜라 한 캔, 스타벅스 그랜드 라떼를 한 잔 마시는 것이 뇌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모른다. 이제 당신의 뇌를 구하라. 무엇이 뇌에 해를 입히고 무엇이 뇌를 살리는지 알아야 한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식단에서 제거해야 하는 2가지 독소 음식이 있다. 바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과 당과 정제 탄수화물이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일반 설탕보다 더 단맛을 내는 당으로 식욕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일반 설탕보다 비만 위험도 더 높인다. 또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며 이에 따라 당뇨나 뇌염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콜라, 초코바, 요구르트, 칠면조 슬라이스, 빵, 샐러드 드레싱, 심지어 케첩에도 이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간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뇌에 해로운 이유는 뇌염증이나 강한 중독성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설탕은 체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소모한다. 대신 아무것도 만들어주지 않는다. 설탕 소비가 지나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신장애를 일으킨다. IQ가 낮아지고 불안, 공격적 행동, 과잉 행동, 우울, 섭식장애, 피로, 학습장애, 월경전 증후군 등을 일으킨다. 설탕은 뇌를 굳게 만든다.
딱딱한 빵이나 바삭바삭한 치킨 튀김옷을 떠올려보라. 이런 음식에 포함된 당은 단백질과 반응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침전물을 생성시킨다. 이 딱딱한 당 단백질은 뇌를 망치는 주범으로 치매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세포와 조직에 해를 입힌다. 다음은 트랜스 지방과 경화 지방이다. 트랜스 지방은 가공식품, 굽거나 튀긴 음식, 마가린,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있다. ADHD 아동에서부터 우울증, 성인 치매 등의 유발원이 되며 그 과정에서 세포를 해치고 염증을 키우며 정상적인 뇌 기능을 방해한다. 그 다음은 생활 습관이다. 수면 부족은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킨다. 코티솔은 기분과 기억을 담당하는 중추인 해마의 뇌세포를 파괴한다. 잠은 이를 방해하는 성가신 사치품이 아니라 신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다. 다음은 독성 화학물질이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뇌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1900년 이후 8만 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우리 사회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중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것은 불과 550개에 지나지 않는다. 미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매년 113만 톤이 넘는 독성 화학물질이 대규모 공장시설에서 배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독성 연구는 한 번에 하나씩만 진행된다. 그러나 우리는 수백 개의 독소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들 대부분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 밖에 우리가 먹는 음식과 세척액, 살충제 등 각종 생활용품에서도 독소가 발견되는데 이들은 모두 우리 신체에 독소 부담을 가중시킨다. 우리는 독소의 바다에 살고 있다. 식품 첨가물은 또 어떤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첨가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은 3,500가지가 넘는다. 그중 3,000가지 이상이 보통의 가정에서 발견된다. 이것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생활 환경에 따라 이것들 중 일부 혹은 전부에 노출될 수 있다. 사람들은 매년 엄청난 양의 호르몬, 항생제, 식품 화학물, 첨가제, 인공 감미료, MSG를 소비한다. 이 독성 물질들은 모두 뇌에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곰팡이 독소다. 곰팡이 노출도 뇌에 위험을 가한다. 나는 가정과 직장의 곰팡이 독소 때문에 뇌 기능 부전이 있는 환자를 많이 보았다. 곰팡이 때문에 일어나는 신체 증상을 병든 건물 증후군이라고 한다. 곰팡이 독소는 신경 손상을 일으키고 신체가 자기 신경과 뇌 조직에 대해 자가 면역이나 자가 항체 반응을 일으키도록 한다. 환경 건강 논문집에서 과학자들은 실내 곰팡이 독소에 노출된 100명의 환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곰팡이 독소에 노출된 사람 중 80% 이상에서 면역계 이상이 확인되었고 64%가 숨을 새근거리는 등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70%가 눈을 감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발가락으로 서 있지 못하며 단기 기억 상실 등 심각한 뇌 손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곰팡이 독소에 노출된 사람 모두가 심장 박동과 호흡 같은 생명의 기본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86%가 뇌 스캔 영상에 이상이 있었으며 전원, 그러니까 100%의 사람이 뇌 기능의 객관적 신경심리학 테스트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당신이 곰팡이 독소에 노출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의 뇌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이 있다. 이 독소들은 음식, 물, 공기, 약, 화학약품, 금속, 곰팡이, 전자기 방출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위협한다. 각자가 내리는 선택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식단을 개선하고 독소 노출을 줄이며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뇌 손상을 치료할 수 있다. 우울증, 불안, 양극성 장애, 자폐, 알츠하이머병, ADHD 같은 정신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 영양 상태를 최적화하라. 책에서는 그 방법 중 하나로 오메가3를 소개하고 있다.
오메가3 지방은 유전자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계를 조절하며 신진대사를 개선하는 것 외에 우리 몸에 있는 100쪽의 세포 각각의 세포막에서 핵심적인 성분이다. 이것들이 부족하면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볼티모어 노화 종적 관찰 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35%의 사람이 엽산이 부족했으며 이들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60% 높았다.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는 노인들에게 15mg의 엽산을 투여하자 기억력의 현저한 개선이 확인되었다. 미국 임상영양 저널의 10여 년에 걸친 연구에서 의사들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비타민 12 부족이 인지력 퇴화와 급속한 진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결핍이 있는데 어떤 비타민일까? 이 비타민 결핍증은 제대로 진단도 내려지지 않은 채 우울증, 치매, 암, 다발성 경화증, 섬유 근육통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만성 근육통, 뼈 손실의 원인이 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비타민은 무엇일까? 만약 당신이 비타민 D라고 생각했다면 정답이다. 지난 5년간 내 환자들 대부분의 비타민 D 수치를 체크했는데 그 결과에 나는 무척 놀랐다. 거의 모두가 비타민 D 부족이었다. 실제로 이들의 비타민 D 수치를 정상으로 회복시키자 증상이 몰라보게 호전되었다. 모든 영양소가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비타민 D 결핍은 많은 의사와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주요 증상으로 우울증, 치매, 높은 사망률, 자폐증 등과 관련이 있다.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은 환자들에게 우울증이 더 많았고 치매와 인지 기능의 객관적 테스트에서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 태아의 자궁 내 뇌 발달을 연구한 결과 비타민 D 결핍이 신생아의 자폐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D는 정상적인 뇌 발달에 반드시 필요하며 자폐증에 흔히 보이는 뇌의 염증을 줄여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문제다. 사람들은 이제 고등어, 청어 같은 기름진 생선과 몇 안 되는 천연 비타민 D의 보고인 대구 간류를 먹지 않는다. 그 밖에 햇볕도 중요하다. 사실 비타민 D 필요량의 80에서 100%는 햇볕으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대개 실내에서 거주하고 일한다. 다음은 마그네슘이다. 인간의 영양에 필수적인 미네랄은 18개가 넘는다. 이 미네랄들은 비타민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며 신체 효소에 작용을 돕는다. 미네랄은 뼈를 만드는데, 혈액세포를 만드는데, 그리고 신경계에 필요하다. 모두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뇌 기능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 바로 마그네슘과 아연, 셀레늄이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사망률이 2배로 높아진다는 사실은 집중관리의학 저널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행한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질병의 종류는 무척 많은데 마그네슘 보충제를 통해 쉽게 치료할 수 있다.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증상은 3,500가지가 넘는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마그네슘이 전혀 없는 음식, 그러니까 백색 밀가루, 육류, 유제품 등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을 먹고 있다. 더욱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것이 마그네슘 수치를 떨어뜨린다. 실제로 코보소에서 시행한 한 연구에서 만성적인 전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소변을 검사했더니 마그네슘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었다. 몸속 염증을 제거하라. 염증은 감염, 독소, 외부 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시스템이다. 외부 위협을 감지하면 우리 몸은 백혈구와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물질을 동원해 침입자에 맞서 싸운다. 이런 점에서 염증이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면역계의 자연스러운 균형이 파괴되면 면역계는 만성 경보 상태에 돌입해 우리 몸 전체의 염증에 불을 피운다. 이렇게 되면 원래 자기 몸을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는 면역계가 자기 신체 조직과 세포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심장에서 발생하면 심장병을,
지방세포에서 일어나면 비만을, 그리고 몸 전체에서 일어나면 암을 일으킨다. 또 눈에서 일어나면 시력 상실을 일으키고 뇌로 번지면 우울, 치매, 자폐, ADHD, 건망증, 기타 무수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 염증 과정은 염증 질환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라도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일어날 수 있다. 심각한 염증이 뇌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이해하기 위해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3가지 질환을 살펴보자. 바로 자폐증과 우울증, 알츠하이머 병이다. 이 질환에서 염증의 역할을 이해하면 뇌 기능의 모든 문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치료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염증은 모든 질환에서 관찰되는 발병 요인이지만 특히 뇌와 노화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설탕,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산, 스트레스, 운동 부족, 자가면역 질환, 비만, 당뇨, 비타민 결핍, 대장염 등이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그러나 치매 위험을 낮출 목적으로 항염증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 항염증제 복용으로 인한 장내출혈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중 1만 6천 명이 사망한다. 알츠하이머병은 생활습관이나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생기는 질환이다. 몸속 독소를 해독하라. 오늘날 음식과 독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19세기 이후 우리의 음식 공급망에 들어온 엄청난 양의 독성 화학물질로 식품의 영양적 가치는 크게 훼손되었다. 1800년대 이래 8만 개 이상의 새로운, 그리고 대부분 검증받지 않은 화학물질이 우리 곁에 나타났다. 이것들은 단지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용 세제에서부터 플라스틱 식기, 플라스틱 통의 PVC 가소제나 비스페놀 A, 심지어 수돗물에서도 발견된다. 독소와 치매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치매는 인지기능, 언어, 주의, 기억, 성격, 출현 등에 영향을 주는 뇌 질환이다. 심한 경우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을 하지 않기도 한다. 진행성 질환인 치매는 독성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요양원 입원을 몇 달 늦추는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독성 약물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치매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65세 인구의 10%, 75세 인구의 25%, 85세 인구의 50%가 치매 일종인 알츠하이머 병을 겪고 있으며 해마다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사회적 경비를 소비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향후 몇십 년 내에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3배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알츠하이머병은 사망 원인 중 7위를 기록했다. 개인적인 유전적 특성이 건강 혹은 질병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유전자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많다. 음식, 비타민과 미네랄, 독소, 알레르기 물질, 감염, 스트레스, 수면, 운동처럼 파킨슨 병을 일으키는 독성 화학물질. 파킨슨 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도 연간 230억 달러에 이른다.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193쌍의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한 결과 유전적 요인이 파킨슨병의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수년간 나의 비교적 소수의 환자 집단에서도 파킨슨병 환자와 독소 사이의 관련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파킨슨병에 걸린 내 환자들은 모두가 확실하고 심각한 독소 노출 상태에 있었다. 포도에 고농축 살충제를 뿌리던 어느 포도 농장 주인은 빠르게 진행되는 파킨슨병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다. 51살부터 손떨림이 있었던 어느 여성 환자는 입속에 치아 충전제가 가득했다. 독소에 노출되면 질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살충제, 주변 농장 폐수가 흘러들어간 우물물, 제초제, 공장, 채석장 등 파킨슨병은
단지 걸음이 느리고 손이 떨리며 표정이 굳어지는 문제만은 아니다. 파킨슨병은 우울증, 치매, 환각, 정신병 등과 함께 온다. 이 모든 것이 또한 독소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ADHD, 우울증, 치매, 이렇게 고쳐라 해서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비해 생활 수준은 나아졌지만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요즘에는 10명 중 1명이 항우울제를 먹고 치매 인구도 2050년에는 1600만 명에 이르게 되는 시대입니다. 자폐 아이들도 지난 10년간 11배나 늘었다고 하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매와 우울증, 그리고 ADHD로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저도 가까운 친척이 ADHD로 힘든 유년기를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요양병원에서 연세 많은 치매 어르신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답은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고 치료를 제때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죠. 저자의 말 맞다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선 몸부터 바꿔야 해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선 몇 가지 파트에 대한 이야기밖에 하지 못했지만 이 분야에서 권위 있는 의사가 쓴 책인 만큼 꼭 구매해 종이책으로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